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엣지캠에서 라우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조작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조작법은 휠 버튼을 클릭하고 이렇게 좌우 상하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펜 기능, 이렇게 좌우 상하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휠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 표시됩니다. 어디에 있던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제자리로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회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엣지캠에서는 따로 뭐 뷰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단축키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작업 영역 좌측 하단에 보시면 여기 다이내믹이라고 되어 있는 이 창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평면도 정면도 등각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라우팅을 하실 때는 등각도로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왼쪽 클릭은 이렇게 드래그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작업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선택이 해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라우팅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박판, 얇은 판재를 CNC 조각기 또는 라우터 조각기를 이용해서 따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안쪽을 먼저 따내야 되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안쪽을 먼저 이렇게 가공을 하고 바깥쪽을 최종적으로 가공을 해야 정상적인 제품이 될 것입니다. 엣지캠에서는 일단은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오른쪽에 보시면 모재 지그, 소재를 이제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 것이냐를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모재 설정이라고 해서 자동 모재 설정 이렇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여기서는 뭐 타입 형태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으로 두고 자동 모재 설정만 체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모재 설정을 이렇게 체크를 선택을 하면 박스 형태이기 때문에 박스 옵셋이라는 요 파라미터들, 요것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X최소라는 것은 X방향, 그러니까 X, Y, Z죠. X방향, 여기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쪽 X방향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가 됩니다. 최소라는 것은 X의 모델의 맨 아래, X방향의 끝이죠. 마이너스 쪽으로 최고로 끝에 있는 얼마만큼의 더 이게 늘려줄 것이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5mm 정도다라고 하시면 여기 끝에서부터 5mm만 모재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X 최대는 모델의 모재를 설정할 때 이거보다 5mm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Y 최소도 마찬가지로 Y방향의 끝 최소와 최대죠. 그러니까 최소 여기서부터 끝에서부터 5mm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옵셋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도 5, Y 최대도 5mm. Z 최소가 있고 Z 최대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3D 모델링을 한 모델을 불러왔기 때문에 최소와 최대를 만들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2D로 그냥 간단하게 라인만 그려져 있는, 요거처럼 이제 솔리드화 되어 있지 않고 라인만 그려져 있는 모델에 대해서는 최소를 입력해 주셔야 나중에 시뮬레이션에서 확인을 할 때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만 2D일 때만 최소를 입력을 해주시고, 혹시나 뭐
좀 더 두껍다 또는 좀 더 얇다라고 하시면 따로 입력을 해 주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입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모델 해놓은 이 모델은 3T입니다. 예, T는 그렇게 뭐 상관이 없고요. 1.5T든 2T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T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X, Y 요 최대 최소를 5mm씩만 늘려놓고 Z는 최소와 최대를 다 0으로 놓은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로 모재가 이제 설정이 됐죠. 그러니까 소재, 가공할 소재가 요 정도의 크기다. 물론 더 커도 상관은 없겠죠. 어차피 뭐 그 더 큰 상황에서 요 안에 있는 거를 따내는 거기 때문에 더 커도 상관없겠습니다. 뭐 작으면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이제 중앙에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원점과 그 가공 시작 원점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의 원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가공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가공을 할 때 기계가 어디서부터 이제 원점이 돼서 어디가 원점이 돼서 가공을 시작할 것이냐와 동일한 그 가공 원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설정하는 곳이 요 모서리 4개의 모서리 끝에를 설정하게 됩니다. 가공의 모서리 조각기를 예로 들면은 X, Y, Z가 0이 되는 점이 요 모서리 끝이 된다는 얘기죠. 왜 모서리에다가 굳이 이렇게 맞추느냐 라고 하시면 요런 라우팅 같은 경우는 굳이 모서리에다가 맞추지 않아도 돼요. 사이즈를 알고 있다면 그 사이즈에 맞게 중앙에다가 옵셋을 중앙에다 맞춰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컨트롤이 됐을 때의 문제이고요.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꼭지점 모서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서리를 기준점으로 얼마만큼이 크기가 될 것이냐를 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로 이제 여기 좌측 하단 정면도로 봤을 때 평면도로 봤을 때 이쪽 좌측 하단에 원점, 가공 원점 여기 지금 가운데 있죠. 가공물의 원점 0,0,0 여기에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뭐 요거는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뭐 사례들이 좌측 하단을 맞춰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맞춰 주시는 게 아무래도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가공물 원점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그러니까 모재 지그 설정이라는 요 아이콘 바로 아래 변환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변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변환 나오면서 일반, 복사, 뭐 다이나믹 이렇게 쭉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다이나믹을 선택을 합니다. 동쪽으로 움직이겠다는 거죠. 마우스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변환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동을 시키겠다는 거죠. 여기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마우스 커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뀌면서 좌측 하단에 보면 이동시킬 형상 선택, 어떤 모델을 어떤 것들을 옮길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전체를 다 옮길 거기 때문에 전체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다 감싸듯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모델 형상 선택을 할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엔터 키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 좌측 하단에 가공 원점 선택이라고 나오면서 마우스 포인터도 바뀌어 있죠. 이 십자가 모양 마우스 포인터, 요거는 이제 점을 선택하라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좌측 하단 요 끝 모서리를 원점으로 옮길 거기 때문에 좀 줌인을 시켜가지고 확대를 시켜가지고 요 좌측 하단 꼭지점 위쪽 꼭지점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 사각형으로 점이 근처에 있다라고 이렇게 더 커지죠. 그러면 이때 클릭을 해줍니다. 왼쪽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게 되죠. 모델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됩니다. 미리 보기로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되죠. 이럴 때 뭐 키보드 XYZ를 이용해서 눌러가지고 뭐 직접 원점으로 0,0,0으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이는 원점이 보이는 상황이라면 좀 더 확대를 해서 여기 마우스 똑같이 갖다 대고 클릭을 해주셔도 됩니다. 요런 방법이 더 쉽겠죠. 요런 방법 외에도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변환, 다이나믹, 확인, 이번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이거는 오토캐드하고 똑같은 방식인데요. 걸리는 모든 것들은 이제 걸치는 이 사각형과 걸치는 모든 것들은 다 선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이제 형상을 전부 다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 하게 되면 가공 원점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 끝점, 되도록이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끝점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하고, 자, XYZ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X가 왼쪽 손하고 가깝기 때문에 X 눌러 주시면 입력이라고 해서 이렇게 좌표 입력 창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쪽에 보면 오른쪽 메뉴에 XYZ 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셔도 돼요. 자, 여기다가 X는 0, 탭키를 눌러서 다음으로 이동시키고요. Y도 0, 탭키를 눌러서 Z 0, 그리고 확인을 눌러봅니다. 그리고 휠 버튼으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전체가 들어오면서 가공물 원점이 좌측 하단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구가 여기 터치, X 터치, Y 터치, Z 터치를 한 공구 0,0,0 기계 상대 좌표 가공물 좌표가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작업을 하시고, 자, 이제 디자인 모드에서 이제 모재 설정을 이렇게 하셨고요. 라우팅을 할 때는 이제 안쪽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쪽부터 이 안에 있는 홀, 뭐 이것도 홀, 이런 모양, 이 모양을 먼저 따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하셔야 되겠죠. 뭐 홀 같은 거는 뭐 여기 찾아보기에서 자동 형상 찾기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밀링, 뭐 홀캡, 뭐 포켓캡,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통해서 찾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뭐 요런 부분이라든가 요런 부분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영역으로 잡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역을 어떻게 잡느냐, 여기 상단에 보시면 루프에서 추출이 있죠. 이 루프에서 추출, 요걸 통해서 이제 루프라는 건 이제 닫힌 형상을 말하겠죠. 닫힌 그 모서리, 요걸 통해서 이제 그 모서리를 따내고, 그 모서리 이제 따낸 모서리 안에서만 작업을 해라 라고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업 영역을 설정해 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뭐 사실상 라우팅에서 더 유용하게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죠. 엣지캠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일반적인 3D 가공이나 이런 데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라우팅에서는 참 이런 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루프 추출을 보는데, 여기서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루프 추출을 해놓고 평면도에다가 뭐 30 입력하고 2D 투영 이렇게 하셔도 되고, 먼저 루프 추출 눌러놓고 선택하고 30 누르고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는 미리 먼저 요거를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먼저겠죠. 매뉴얼에는 이제 순서가 약간 달라져 있는데, 동영상에서는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요거를 해놔야지만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평면도, 여기 평면도 위에서 보는, 예, 요게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에 Z 방향으로 30만큼 떨어진, 여기 Z 레벨이라고 되어 있죠. 셀렉트 Z 레벨. 30만큼 떨어진 이 곳에 2D로 투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서리, 루프에서 추출, 요걸 클릭을 하시고, 예, 모서리나 이런 걸 선택하라고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죠. 셀렉터 루프 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예, 영어를 잘 몰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이제 모델에다가 이제 이렇게 갖다 대면 이 모서리들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모서리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델에 안에 있는 거는 다 가공을 해야 되니까 모델 외곽, 외곽 모서리를 클릭을 해줍니다. 녹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2D 투영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3D 객체를 현 CPL 평면에 투영시킵니다. 현 CPL이 여기 평면도 Z레벨에 30레벨, Z레벨은 30mm만큼 떨어진 곳에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고요. 2D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활성화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선택은 이미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클릭으로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30만큼 떨어진 곳에 루프가 추출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루프가 추출이 돼서 이제 2D 투영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영역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쪽, 이 영역 안에만 가공을 해라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다시 이렇게 움직이셨으면 등각도로 다시 바꿔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디자인 모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공 모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가공 모드, 요거 빠르게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작업 영역에서 이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중간쯤에 가공 모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옵션의 가공 모드, 예, 옵션의 가공 모드 보니까 단축키가 나와 있죠. 디자인 모드 컨트롤 D, 가공 모드 컨트롤 M, 매니팩처링 그래가지고 M자입니다. 이렇게 가공 모드를 클릭해서 넘어가는데 물어봅니다. 기계 타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포스트는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최초 가공 CPL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쭉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기계 타입은 밀링입니다. 밀링을 선택하게 되면 절대좌표 이렇게 바뀌고요. 포스트는 조각기이기 때문에 2009 R1 프로밀 G01 올이라는 이 포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밀링과 포스트를 선택을 해주셨으면 확인을 눌러서 가공 모드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제 이런 뉴 텍스트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경우는 이게 캔슬을 눌러서 이제 취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갔고요. 이후에도 여기 이렇게 쭉 열어보시면 이쪽으로 쭉, 예, 가끔 가다가 이제 여기 창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가다가 발생을 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 클릭, 빈 공간에다가 아무데나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툴바, 윈도우에 보시면 레이어, 피처, 시퀀스, 기계 구성 이렇게 쭉 나오죠. 윈도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런 거 한 번씩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넘어왔는데 포스트를 잘못 선택했다라고 하시면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 포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이렇게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이제 캔슬을 눌러 주시고 항상 재연산을 한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퀀스에 포스트를 변경을 하시면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재연산 꼭 이거 중요합니다. 재연산 다시 더블 클릭해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는 2009 R1 프롬1 G01 올 이거를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항상 재연산. 아직 뭐 시퀀스가 없기 때문에 뭐 재연산을 눌러주셔도 되고 이제 안 눌러주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재연산을 항상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NC 코드가 바꿨는데 왜 NC 코드가 안 바뀌느냐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오른쪽 클릭해서 재연산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 다른 거 뭐 홀 가공도 있고 쭉 뭐 잔삭 가공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우팅에서는 형상 가공을 많이 씁니다. 뭐 황삭을 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 황삭 같은 경우는 딱 라인 하나로 이렇게 따내는 게 아니고 다 따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한 그런 가공 방법이고요. 여기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형상 자동 가공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위에 풀다운 메뉴 자동 가공에 형상 가공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똑같은 건데 자동 가공에 이제 형상 가공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형상 자동 가공입니다. 여기서는 형상 자동 가공. 이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약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밀림 가공 요거는 아닙니다. 밀림 가공은 따로 이거 툴을 다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급자분들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지 않고요. 형상 자동 가공 요거를 선택을 합니다. 요거를 선택하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또 바뀌었죠. 뭐 모서리 같은 거 선택하라고 또 모델 같은 거 선택하라. 마우스 커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면 가공 모델 또는 프로파일 선택하라 라고 나오죠. 가공 모델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죠. 얘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녹색으로 바뀌고요.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셨으니까 다음 단계 엔터키를 누릅니다. 오른쪽 클릭하셔도 되겠죠.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가공 영역 선택이라고 나오죠. 모재 체크 시 미선택.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황삭에서나 원래 나오는 거고 옆에 거 괄호는 없는 걸로 하시고요. 가공 영역 선택하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안쪽부터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공 영역 아까 루프 추출을 해 놓은 거 있죠. 지금 하이라이트 된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얘를 선택을 합니다. 이 영역 안에서만 가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키나 오른쪽 클릭을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형상 자동 가공이라는 대화 창이 하나 나오죠. 공차는 뭐 0.001 뭐 이렇게 요 공차 같은 경우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공구경 보정 요건 사용 안 하고요. 반지름은 그냥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 주시면 됩니다. 공구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구는 이성 속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50에 이제 뭐 350 쭉 다 350이라고 하시는데 3파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주셔도 돼요. 3파이는 좀 강하기 때문에 지금 2파이로 일단은 지금 세팅을 할 건데 3파이 같은 경우는 한 500 이상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똑같은 건데 이제 500으로 이렇게 맞춰 주시고 실제 가공을 할 때 그 피드 레이트를 그 퍼센테이지를 한 50% 이렇게 낮춰놓고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350으로 해놓으시고 마하에서
속도를 높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 3파이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라도 돼요. 공구 안 부러집니다. 공구 거의 부러질 일은 없습니다. 3파이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부러지지 않고요. 2파이 같은 경우는 얕게 들어가도 사실상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속도를 좀 많이 낮춰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향후에 이제 그 가공을 많이 해봐서 조금 뭐 노하우가 쌓이고 경험이 이제 쌓였을 때는 조금 더 빨리 해보셔도 됩니다. 조금씩 늘려서 한 500에서 또는 800 뭐 이렇게 더 늘려주셔도 되고요. 대신 이제 속도가 늘어나는 만큼 회전 속도가 조금씩은 빨라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한 번 회전당 그 절사가는 그 속도가 맞춰지기 때문에 한 500에서 이제 800 사이 이렇게 올라가시면 한 회전 속도를 18,000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350, 350, 15,000, 공구 직경은 2mm 이렇게 놓겠습니다. 깊이 설정은 안전 높이는 뭐 20 이상 해주시는 게 처음에는 이제 20 이상 해주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는 거의 이제 10에서 20 정도 놓는데 주로 이제 10 정도 놓고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야 된다. 그러면 한 뭐 5mm 이하로 놓고 가공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0점 세팅을 잘못해서 이제 뭐 지그라든가 이런 거에 부딪히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안전 높이는 조금 높여주시는 게 좋고요. 좀 경험이 이제 쌓였을 때는 안전 높이를 좀 낮춰서 바로바로 가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접근 높이는 안 하고요. 가공 시작 높이는 원점 0에다 맞춰놨죠. 그러니까 시작 높이는 0입니다. 아니면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높여주셔도 돼요. 먼저 약간 허공을 돌겠지만 한 뭐 1mm 정도 더 높여주셔도 돼요. 1mm 그러니까 시작 높이는 1mm부터 이제 여기가 0이죠. 1mm Z축으로 1mm 더 높은 곳에서부터 가공을 시작을 한다. 근데 조금 많이 돌겠죠. 절임량이 0.2mm, 0.3 이하로 이렇게 맞춰줄 건데 3번에서 뭐 많게는 5번, 여러 번까지 허공에서 계속 돌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0.2 정도 또는 그냥 0으로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원점을 좀 높여서 잡으시면 되니까 가공 시작 높이는 그대로 그냥 간단하게 0으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공 깊이는 요거 같은 경우는 가공 깊이 여기 그림하고는 좀 다릅니다. 가공 깊이 형상 자동 가공, 그러니까 자동차가 붙은 가공 그 파라미터 입력 방식에서는 맨 밑바닥, 그러니까 3D 모델의 맨 밑바닥을 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맨 밑바닥을 0으로 잡습니다. 모델의 맨 밑바닥을 0으로 잡아요. 얘만 그렇습니다. 가공 깊이 다른 게 0으로 잡히면 안 돼요. 가공 깊이만 0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마이너스 0.1 넣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이제 만약에 그 지그에 물렸을 때 가운데가 약간 휘어요. 가운데가 약간 휘어서 올라오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감안을 하시려면 0.3 정도 또는 0.2 정도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맨 아래보다 0.2mm만큼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델이 3mm인데 3T죠. 3T인데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0.2라고 한다면 가공을 3.2mm까지 가공을 0부터 마이너스 3.2mm까지 가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절임량은 여기서는 0.3으로 하겠습니다. 속도가 낮기 때문에 절임량은 0.3 정도 줘도 충분히 잘 돌아가고요. 공구가 더 두껍다면, 공구 직경이 더 크다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다 그냥 따내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열을 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이제 판재 가공을 할 때는 열을 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버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최대한 식혀줄 수 있는 그 냉매가 필요하겠죠. 알코올이 가장 적당합니다. 자, 절임량은 이제 0.3 이렇게 넣고요. 스칼렛 높이는 이건 3D 가공할 때 필요한 거고, 여기 판재 가공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조금의 계산 시간 흐른 다음에 이렇게 툴 패스가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안쪽에 다 가공을 했죠. 정면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도로 보면 0.2mm까지 이렇게 살짝 내려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딱 내려오죠. 자, 등각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외곽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제 내부는 이제 다 가공을 했고 외곽을 돌려야 되니까 외곽 돌리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이미 앞에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얘를 첫 번째 거를 그냥 복사만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우클릭 메뉴에는 없고요.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되는데, 예,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형상 가공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끌어당기면 이렇게 위아래로 보시면 검은색 줄이 생기죠. 검은색 줄이 생겼을 때 딱 놓으면 이런 식으로 한 개가 더 복사가 됩니다. 자, 복사의 이점이라고 한다면 그 앞서 설정했던 그 조건 값들이 전부 다 복사가 돼서 두 번째 형상 가공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대신 앞에서는 지금 뭐 외곽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르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원하는 두 번째 원하는 거는 바깥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만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 나머지 조건 값들은 입력하지 않아도 그냥 확인만 눌러도 원하는 가공 라인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두 번째 거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다시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봅니다. 확인을 누르면 모델 선택이라고 나오죠. 똑같이 모델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을 해줍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지금 마우스가 약간 문제가 있네요.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모델 선택하고, 예, 모델 선택하고 엔터키, 그리고 가공 영역을 선택하라고 나오죠. 가공 영역은 이 바깥 라인, 바깥 라인 이렇게 선택을 하고, 원래 더블 클릭하면은 이 라인 한 개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4개가 다 잡힙니다. 지금 마우스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추출한 요 라인을 선택을 해주시면 요 라인과 바깥의 모재 라인의 중간에 있는 모델의 끝, 그 외곽을 따게 되는 겁니다. 영역이 그렇게 잡히는 거죠. 자, 제가 평면도로 볼까요? 네, 요 사이를 가공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재와 외곽 라인의 그 사이를 가공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릅니다. 엔터를 눌러보면, 예, 전부 다 이렇게 다 똑같이 다 들어와 있죠.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봅니다. 예,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외곽으로 이렇게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올려보면
서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르게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를 수가 있으니 이렇게 홀을 가공하고요. 조금 더 높여볼까요, 속도를? 안쪽 홀을 좀 더 이렇게 따내고요. 홀 가공하고 안쪽 다 따내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외곽을, 안쪽을 먼저 하고 최종적으로 외곽을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가공이 완료됐고요.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NC 데이터 출력, 요거를 클릭을 해서 자동 가공 이름은 되도록이면 체크 해제를 해주시고, 적당히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이건 테스트입니다. 입력을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예, 프로그램 아이디 넘버가 몇 번이냐 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입력을 해주지 않습니다. 요것도 이제 프로그램 디스크립션, 요것도 입력 안 해줍니다. 예, 필요한 경우에는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필요 없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S가 이제 9999밖에 안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쪽을 볼까요? 공구해 보면 회전 속도가 15,000이죠. 15,000 RPM을 갖고 있는데, 여기 NC 데이터에서는 이제 9,999밖에 안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15,000으로 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저장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엣지캠 2011 프로그램 코드 위저드 가셔서 불러오기, (2009) R1701 열기, 아니요 하시고요. 여기 뭐 이제 포맷 테이블이라고 있죠. 이걸 더블 클릭을 하시면 포맷 테이블이죠. 여기 S가 있습니다. S, 여기 매트릭이죠. 여기 4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요. 요거를 5자리로 바꿔주시면 확인하고, 여기 보이시죠? 컴파일 눌러서 컴파일을 해주시고, 리런입니다. 다시 재실행. 네, 요거는 이제 꺼주셔도 되고요. 저장 안합니다. 네, 릴로드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확인 눌러보시면 정상적으로 이제 15,000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바꿔놔서 이게 변함이 없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앞으로는 계속 15,000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걸 끄고요. 뭔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한번 재현산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재현산 한번 하고, 테스트 오버라이트 하고요. 네, 정상적으로 이제 15,000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NC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마하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가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라고 하신다면, 모재 설정에 이제 모재 설정이 기본 그 공구보다는 좀 더 커야 된다. 예, 모재 설정. 그래서 한 바깥으로 5mm
최소 5mm 5mm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요 바깥 라인, 요 모서리 추출 디자인 모드에서의 모서리 추출, 요게 관건입니다. 영역을 잡아주고 안쪽 먼저 가공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요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시퀀스가 이제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자꾸 뭔가를 추가를 하면 안 돼요. 뭔가를 자꾸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꼬입니다. 시퀀스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NC 데이터를 생성했을 때 중복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돼서 나중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저장을 하셔가지고 보관을 하시고요. 나중에라도 이제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참고를 하실 수 있게 저장을 해 두시고, 다시 새로 만들기로 다른 거를 불러서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오른쪽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해서 밀링 2009 R1 프로밀 G01 올, 그리고 최초 가공 CPL이 평면도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 주셔서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되도록이면 초보자한테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고요. 되도록이면 요거를 시퀀스를 추가하지 않고 요 상태로만 작업을 하시고 새로 만들기로 해서 새로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엣지캠에서의 라우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